오케이, 줄여주세요. 자, 시작했어요? 네, 소셜 라이브를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예, 월간 팩트체크죠? 네. 예. 맞습니다. 저는 빠져도 되잖아요. 예. 예. 역할이 없으신 것 같아서.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홀대를 당하네. 홀대 논란이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만큼 단골 소재이면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또 속이면 속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또 나오는 것.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재밌는 소재이기도 해서 이 소재를 토대로 가짜뉴스 확산, 생산 것 이런 것도 좀 짚어드리려고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뭐 다시 소개해드리면 팩체크 맡고 있는 이가혁 기자입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월간 팩트체크라고 했는데 9월에 한번 팩트체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원래 저희가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하는 건데 네. 그렇게 치면은 이번 달은 좀 예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찍 했네요. 네, 내일이 일찍. 10월 1일이니까. 네. 네, 여러분들께 일찍 찾아뵙고 싶어서 네. 이런 상투적인 멘트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메인 토픽으로 오늘 가져온 게 문 대통령 홀대 또 등장한 외교 결례 가짜뉴스입니다. 네. 불과 25일이니까 뭐 한 닷새 전에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워낙 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게 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전형적으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전형적으로 퍼지고 전형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방문 일정이 있을 때마다 똑같은 가짜뉴스가 나왔던 네. 거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번 네. 거? 자, 뭐 트위터 중에 하나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외 뉴스 보니까 뭐 카펫도 없고 미 정부 고위 관리도 없고 또 쓸쓸하게 비행기에서 혼자 내려온다. 그리고 리무진이 아닌 SUV 타고 내려왔다. 완전 국격이 바닥 수준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트위터가 있고요. 네. 또 이런과 비슷하게 또 이 유튜브 영상을 캡처한 건데요. 경악!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영접에 죄수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타는 SUV를 탔다. 네. 그 내려올 때 레드카펫도 없다. 이렇게 국빈 대우가 아니다. 라고 이런 글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네. 경악 이렇게 박혀 있는 것만 보고 이거 가짜 뉴스라는 느낌이 확 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네, 너무 맞습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놓은 거여서 네, 저희가 일부러 동영상까지는 보여드리지 않으려고요. 왜냐면 홍보가 불필요하게 그분들 홍보해드리는 효과, 그러니까 부작용도 생기고, 네. 그리고 저희가 25일에 이 팩체크를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걸 비공개로 전화했더라고요. 영상을. 예. 이 중에 보면 저희가 약간 그나마 좀 일조를 한 거 아닌가 네. 자부를 하고 싶은데요. 네. 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연합뉴스라고 방송국 그 로고가 그대로 있잖아요. 네. 이게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보통 이렇게 인용을 만약에 가지고 사진을 그냥 쓴다면 네. 이게 뭐 까맣게 지우잖아요, 보통.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남겨놓으면 마치 일부러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도한 것 같이 뭐 어르신 분들 중에는 또 약간 방송 뉴스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합뉴스의 자막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표현 자체 그리고 이런 영상이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했구나. 연합뉴스에서도 이렇게 문 대통령이 홀대당했다고 보도했다는 식으로 오해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오해를 시키려고 네. 이렇게 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분석에 충분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기를 해봤어요. 검증을 해봤어요. 네. 근데 검증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가요? 그냥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 봐도 되나요? 동영상을. 댓글창인데 네, 제가 아까 다 했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 때입니다. 맞아요. 이게 당시 대통령 2016년 가을, 딱 이만 가을마다 유엔 총회가 있으니까요. 내려올 때 레드카펫 없죠? 없어요. 네. SUV 차량. 여기 차량 똑같이 있죠. 네. 거의 그 쉐비 똑같습니다. 그 모델도.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영접을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맞이하는 인사들도 보면 더 높게 들려고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하고 다 한국 사람 뿐입니다. 네. 더 세울까요? 네. 됐어요? 네. 자, 지금 이 화면으로도 보이면 SUV고요. 뒤에 계단에 레드카펫 없고요. 네. 미국인 경호원들 빼고는 정식으로 정부 관료가 온 곳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제가 굳이 방송에서는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영상을 만든 분이 대표적으로 유명한 이 박정희 대통령 지지자이거든요. 네. 그럼 이분이 이 영상을 만든, 가짜뉴스 영상을 만든 이분이 방금 이 동영상을 봤다면 뭐라고 말을 했을까라고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네. 당시에는 홀대 논란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거를, 자,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판때기에 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판때기요? 네. 판때기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냐? 판넬? 네. 판때기 사전에 판때기.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네티즌 여러분들 국어 사전에 판때기 있는지 한번 찾아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전 판때기. 네. 정겹잖아요. 네. 자, 보면 이게 2017년 9월 오마이뉴스 유튜브에서 제가 가지고 온 그림인데요.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가 발언했는데 이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이맘때 9월에 유엔 총회를 갔을 때 아예 미국 측에서 한 명도 안 나오는 걸 보고 레드카펫도 없고 똑같습니다. 네. 미국 측 인사 안 나왔다, 레드카펫 없었다, SUV 탔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제가 이번에 또 다시 팩트체크를 해야 될 정도로 또 반복이 됐다는 겁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일일이 신경 쓰지 마세요. 가짜뉴스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 결례 및 홀대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뉴스로 표현, 그걸 읽고 정말 그런 줄 아는 나쁜 사람들,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걸 보면요,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이 가짜뉴스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그런 사진들 몇 장만 보면 네. 굉장히 쉽잖아요. 아, 네. 모르니까 그냥 어려운 수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레드카펫 없네 진짜? 네. 우리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렇게 국빈 방문 같은 거 했을 때 레드카펫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겹치면서 이때 왜 레드카펫 없지? 리무진이 우리 뭐 벤츠나 이런 건데 왜 리무진이 아니지? 그 국빈 방문과 공식 방문 그리고 이 유엔 총회를 방문하는 것은 다른 형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가 겹치면서 사진 몇 장으로도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까 제가 홍준표 당대표 2년 전에 발언했던 걸 보여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이 일부 이런 가짜뉴스를 또 퍼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제가 맞아요. 또 판때기 네. 하나 또 보여요. 좀 산만하네요 오늘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김진태 의원이 유엔 총회 그 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여기 형광펜으로 쳐놨습니다. 미국 도착할 땐 공항에 영접하는 미국 사람 한 명도 없고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땐 우리 대통령은 답변 한마디 못하고 이 기대할게요. 내용과 네. 비슷하죠. 네. 뭐 트위터 아까 내용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네. 아주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약간 추측 근거 없는 정보를 퍼뜨리고요. 이걸 받아서 아주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동영상과 사진을 잘 조합해서 그럴듯하게 언론의 보도처럼 만듭니다. 네. 아까 그 영상 거의 20만 조회수가 됐거든요. 네. 그 정도면 아주 많이 본 거잖아요. 게다가 다시 정치인들이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고 네. 이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올라왔습니다. 댓글. 네. 판때기. 판자는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제가 속된 말과 네. 친근한 이가 기자와 함께하고 청취자 계십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죄송하고 이 판에게도 미안합니다. 속되게 일러서 미안합니다. 판아. 네. 아니 자, 저희가 네. 기자 질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팩트체크 방송에서도 했지만 네. 질문이 17개라는 게 과장된 거였죠?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보신 사진 몇 개의 가짜뉴스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차원적인, 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또 영어가 약한데 저희 또 취재 도와주시는 우리 유능한 작가님들과 함께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레터럴 미팅, 그러니까 양자 회담을 하기 전에 말했던 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요. 17개 질문을 받았는데 문 대통령이 한마디도 못했다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넘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말한 모두 발언이 나오고요. 네. 이걸 제가 방송에서 일일이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자. 방송에서는 큐 네. 개수를 셌다고 했잖아요. 자, 제가 큐 보여드릴게요. 보이나요, 큐가? 네. 큐 여기 하나 있죠? 자, 큐 하나 있고요. 이 쭉 세서 5개가 있고요. 5개. 네. 그래서 이거를 12개, 17개입니다. 그러니까 큐 개수가 17개예요. 그러면 퀘스천이 17개 아니냐?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미 방송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지루해 그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 보여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한 기자가 브레이킹 뉴스를 봤나요? 무슨 브레이킹 뉴스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뉴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질문을 미국 기자가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짧게 뭘 말하는 거죠?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반박하니까 이거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사실상의 대화를 새로운 질문 하나하나처럼 카운트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건 질문 17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예를 들면 뭐 생션 그러니까 이게 뭐 제재잖아요. 네. 제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제재? 물어보고 다시 반문하니까 어떤 제재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일일이 다 하나의 질문이라고 카운트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큐가 17개니까 17개 질문이나 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마디도 못했다라고 네.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6명의 기자가 맞습니다. 6개의 질문을 한 거잖아요. 내용상으로 따졌을 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결국에 큐를 일일이 다 세지 않고 그 덩어리로 그러니까 뭐 일일이 재반박하고 잘 안 들려요라고 한 거 이런 걸 빼고 정확하게 질문을 세보면 6개입니다, 질문이. 그 중에 문 대통령이 마지막에 기자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니까 문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질문했는데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짧게 대답을 하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런 사실이 있고요. 자, 그러면 문 대통령과의 이렇게 대담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막 혼자 일방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하는 게 결례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다른 정상들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역시 방송에 나왔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런 속기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세는 게 가능한데요. 네. 이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집트, 싱가포르, 폴란드, 파키스탄, 이라크, 인도, 영국 정상과 회담을 각각 했는데 이렇게 질문이 대부분 트럼프에게 쏠렸습니다. 네. 그리고 파키스탄이나 영국은 받긴 받았는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인도와의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었고 뭐 나머지도 그 사실상 답변을 한 거는 없었어요. 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다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뭐 굳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 대화 스타일 이런 걸 말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네. 워낙 본인이 막 주도적으로 맞아요.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내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 네. 이런 것들을 대략적인 맥락을 조금만 보면 네. 알면 이런 가짜 뉴스에 혹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네. 미국 내 총기 규제,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 피격 이런 거를 문 대통령한테 답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기자들이 백악관 기자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 정상과의 이런 정상회담에 막간에 있는 이게 정식 기자회견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미국 내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마치 답을 못했던 것처럼 하는 건 좀 명백하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니냐라고 볼 맞아요.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한탐정님께서 꼼꼼하게 너무 준비 잘하셨다고 이가혁 기자님하고 작가님들 칭찬을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기지개님께서는 홀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한미 방위비 협상 해야 하는데 무슨 홀대냐 네. 라고 하셨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결례를 했으면 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러니까요.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뭐 네. 과거든 뭐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홀대라고 해석될 만한 행동을 만약에 받았다면 네. 그 나라 외교의 어떤 프로토콜이나 그 나라 외교의 준비성을 따져야 되는 거지. 게다가 이번 경우는 그런 경우도 아니었다는 그러니까요. 게.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국빈 방문으로 미국에 갔을 때도 네. 레드카펫이 없이 SUV 탄 거. SUV를 네, 탔죠. 네. 리무진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 사실 정말 국가적인 네, 귀빈으로 네. 데리고 오는 건데 상대방 국가 정상을. 근데 그때도 SUV를 탔거든요. 근데 그때 일본 안에서는 이런 홀대 논란이 없었다면서요? 네, 없었습니다. 제가 검색을 못한 거일까요? 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굉장히 소모적인 거죠. 차라리 맞아요. 뭐 소모적이에요. 외교적이거나 컨텐츠를 가지고 비판을 할 수 있겠죠. 네. 조금 더 잘해라라고 뭐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슨 뭐 레드카펫이 없다. 이런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요. 1년 전, 2년 전에 반복됐던 걸 또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좀 이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맞아요. 가짜뉴스는.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다음은 네. 우길기 관련 내용. 네. 그 다음은 네. 우길기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마침 국회에서 우길기를, 금지하라고 일본에게 촉구하는 그 결의안이 채택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저희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거냐면요. 네. 일본이 우길기 올림픽 내년 올림픽 도쿄 올림픽에 반입 막지 않겠다. 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스가 관방장관도 일본 정부 대변인이죠. 네. 우길기 개시 자체는 정치적 선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팩트체크 팀에서 직접 IOC에 메일을 보내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답변을 요건데요. 받았죠? 저희가 이거 지금 위에는 좀 잘려 있는 건데 네. 질문을 여러 개를 던졌는데 답변이 온 게 이거였습니다. 아, 짧게. 짧게 왔죠. 네. 해석을 해드리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건 바이 건으로,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건건 사안마다 살펴보겠다. 살펴보겠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무슨 우길기를 금지하거나 이런 건 안 하겠다는 거로밖에 해석이 안 그러니까요. 돼요. 네. 전 여기서 핵심이 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면. 이건 것 같아요. if 우리 영어 씨 가정법 죄송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네. 사실에 대한 가정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말은 IOC가 아주 소극적으로밖에 맞아요. 행동 안 하겠다는 네. 것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좀 웃긴 게요. 저희가 일본 내에서도 이 우길기를 좀 불편한 시각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증거들을 좀 찾아냈어요. 맞아요. 어떤 거냐면 바로 요겁니다. 위에 거. 이건 아니고요. 오. 이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 그러니까 주중 일본 대사관이 자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을 보러 온 일본 국민들, 자국민들한테 나눠준 팜플렛 4장짜리의 한 장인데, 여기 보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 주의사항의 내용이 대충 뭐냐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민족적이나 정치적이나 이런 깃발 같은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우길기 같은 걸 내걸면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일본 프로축구 구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응원단들에게 우길기 같은 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라고 게시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또 도쿄신문이라고 일본 내에서는 조금 진보적이고 괜찮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그 신문에서도 지난 25일 날 일본 국내에서도 여전히 우길기가 군국주의와 국가주의 상징으로 등장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도쿄올림픽 잘 치러야 되니까 이 대회 성공을 위해서라도 정부에 재고를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니까 우길기를 반입을 금지시키자고 요청을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네. 이게 정상적인 시각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문제도 그렇고 문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걱정이에요. 네.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치밀하게 하고 있냐면요. 요 밑에 거는 이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보면 우길기가 이렇게 우리 전통적인 겁니다라고 아주 간명하게 영어로 네. 어려운 영어가 아닌 네.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능하게 쭉 해놨더라고요. 저도 영어를 잘하지 않지만 라이징 선 플래그, 그러니까 우길기는 에즈 팔투 오브 제페니즈 커죠. 그러니까 일본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민족 옛날 사진 같은 걸 해놨어요. 그러니까 풍어,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바라는 어떤 기원의 상징입니다. 하면서 역사적 배경이나 일본의 군국주의, 얘네 일제 때 그 태평양 전쟁 이런 거를 모르는 그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이른바 서방 세계의 사람들이 보더라도 우길기 아무 문제 없는 거구나 라고 보게 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영어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그렇다는 거죠? 네. 찾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홈페이지에서 몇 번만 클릭하면 이게 저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PDF로 딱 네. 만들어 놨어요. 반면에 우리 정부는 이런 간명한 자료를 아직은 만들어 놓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우리나라 말고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나라들이 네. 우길기 쓰는 거에 대해서 저희처럼 이렇게 항의를 표시한다던가 이런 움직임이 아직은 없나요? 네.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그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적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움직임이 시민사회에서 있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 유럽이나 아까 말씀드린 미국 같은 쪽에서는 사실 관심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일부 학계에서나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방사능 관련해서 도쿄올림픽 철회할 수 없냐 네. 말씀드린 거 국제사회 특히 외교 스포츠 무대에서 우리 생각보다 일본의 네, 영향력이 꽤 크다. 그리고 자본력도 꽤 크다라는 게 또 영향이 네.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우길기는 쓰이겠네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 네. 기타 다른 뭐 정치적인 정치인 발언 검증도 했고 네. 또 했는데 우리 댓글을 좀 읽어 네, 볼까요? 주식왕님께서 네. 일본에서 우길기를 계속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주식왕님께서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우길기 자체가 아까 제가 이 외무성 자료를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 전통적으로 쓰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아까 도쿄신문의 사설의 내용처럼 물론 군국주의적인 그런 상징이다. 다른 나라들이 불편해한다라는 인식도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이른바 깨어있는 그런 시민사회 이런 분들은 조금씩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냥 의식이 없다라고 봐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 큐큐님께서도 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가짜뉴스 포인트는 어디서 확인해야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보여드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연합뉴스 이런 로고가 딱 있는 그런 문 대통령 홀대 뭐 이런 사진 같은 거. 이런 거는 결국에는 그 원래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제일 낫고 아니면 방금 이런 정도의 가짜뉴스는 사실 과거 언론 보도만 찾아봐도 2년 전에, 1년 전에 다 아까 말씀드린 뭐 홍준표 당시 당대표가 말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라는 게 조금씩은 검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아까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처럼 또 이게 다시 살아나는 참,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송기철님께서 이런 식의 편안한 분위기, 다정한 뉴스도 재밌네요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정한 뉴스라고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네. 제가 휴가를 갔을 때 네. 했던 그 주제들 중에 조금 말랑말랑한 주제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 담배값도 잘 받고 아, 네네네. 그리고 그 전월세 네, 관련해서 맞아요. 그것도 생활적인 어떻게 보면. 네, 네.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많이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값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는 분 입장에서는 네. 나 그림 이거 신경 안 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알고 보면 안 피는 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흡연하지 않는 사람이 흡연계에 진입하는 걸 막는 효과가 네. 더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안 피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 그림 보면 더 정말 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징그럽잖아요. 네, 네.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댓글을 장명규님께서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 팩트체크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격려를 해주셨고요. 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를 저희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게다가 이런 조금 여러 번 생각해야 되는 이런 뉴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명백한 가짜뉴스가 막 이렇게 유통되는 거는 이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검증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판때기, 속되게 말한 거, 한자로 속되게 이르는 말, 죄송합니다. SKC님께서 직접 사전을 찾아서 알려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일 토론 공지 맞아요. 내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 내일 또 팩트 체크가 없는 겁니까? 예, 내일도 저희는 아마 팩트체크를 안 하고 2부 전체가 9시부터 11시까지 그 토론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토론을 저희도 같이 시청하면서 또 맞아요. 또 토론 중에 팩트 체크를 요청할 수도 있지. 네, 뭐 않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또 다음날 저희가 또 해야 될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시청을 할 예정입니다. 네, 주의 깊게 보고 있어야겠네요. 이갈 기자는. 네, 좀 뭐 일을 시키시는.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경품! 경품 맞아. 저는 아까 사전 찾아주신 분 SKC님. 유튜브에서 SKC님 감사합니다. 판때기란 말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고르시죠. 제가요? 네. 저는 주식왕님 왜요?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나요? 어제 주식왕님 일본에서 우길기를 계속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뭔가로 아까 우길기 관련할 때 여러 번 질문 올려주신 것 같아서 예. 고석승 기자가 고석승이 아니고 고승혁 기자가 여러 번 붙여넣기 한 거 아니고요? 그럴 수 있나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두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릴 텐데 뭔가요? 또 똑같은 그거예요? 큐브? 큐브랑 VOD 이용권. VOD 이용권. 큐브 열쇠고리 큐브와 JTBC VOD 이용권 예능과 드라마 이런 거 다 볼 수 있나요? 다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한 네. 프로그램만 볼 수
다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한 프로그램만 볼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웬만하면 다 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다 볼 수 있는 걸로 드리죠. 네. 주시광님하고 SKC님. 네. 주시광님 주식으로 많이 버셨으면 안 필요 없으실 수 있는데 네. 네.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토론 많이 지켜봐 주시고 시간이 지금 됐다고 이쪽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 특히 앞에 그 문 대통령 외교 결례 또 나온다 네. 아니라고 해도 계속 나오는 이 외교 결례 가짜 뉴스 네. 한번 짚어드렸고요. 방금 그 말씀드린 유통 경로 네. 그러니까 그럴듯한 사진으로 쉽게 풀어서 가짜 뉴스가 퍼지고 SNS를 통해서 퍼지고 또 정치인들을 통해서 확대되고 이런 경로를 잘 주의깊게 앞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내일 토론 네.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죠. 내일 네. 토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가 일산에 있는 스튜디오에 가서 저희가 다 네네. 같이 직접 할 거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갖고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는 또 그러면 11월 첫 번째 월요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